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요즘 손주들이랑 여행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어. 우리 애들이 참 효자야.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집도 사준다더라. 넌 애들이 그렇게밖에 안 해? 그럼 뭐하러 그 고생을 했어?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된 친구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리고 은근히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들. 나도 자식들 키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학비를 대줬고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무엇일까요? 손주 보러 와달라는 연락도 없고 용돈을 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요. 그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마치 그게 제 탓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넌 너무 애들을 지들 편하게 키운 거야. 나처럼 잘 키웠어야지. 그날 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친구라는 사람이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로.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혼자서도 재미있게 편안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를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40년 친구를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좋은 시절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완전히 뒤돌아서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내가 요즘 좀 힘든데 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번에 주식이 좀 안 풀려서 내가 곧 받을 돈이 있는데 일단 좀 빌려주면 안 돼? 40년 된 친구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몇 년째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몇십 년 친구인데 그깟 돈 좀 못 빌려줘? 너 그동안 나한테 도움받은 거 생각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친구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그저 돈 빌려줄 사람 정도로 여긴 걸까요? 며칠 후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자식들한테 서운하다며? 우리 다 모여서 내 얘기했는데 넌 너무 애들한테 퍼주기만 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했던 개인적인 이야기가 벌써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 누구긴 누구야. 내 단짝 친구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남들에게 술자리 안주처럼 퍼져나갔던 겁니다. 40년 친구였는데 결국 이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도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찾았습니다.
너 내일 시간 있지? 시장 좀 같이 가자. 야, 모임 가야 하는데 내가 차 태워줄 수 있어? 이번에도 내가 회비 좀 먼저 내줄래? 나 요즘 돈이 없어서. 점점 더 부담스러운 부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도와주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모임이 있어도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된 친구를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몇 주를 고민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나 힘든 거 알지?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빴어. 그러자 친구가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너 혼자잖아. 너 혹시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한 거야?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했던 이유를 이 친구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원래 혼자 다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요즘 손주들이랑 여행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어. 우리 애들이 참 효자야.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집도 사준다더라. 넌 애들이 그렇게밖에 안 해? 그럼 뭐하러 그 고생을 했어? 그동안 친구에게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넌 애들이 그렇게밖에 안 해? 그럼 뭐하러 그 고생을 했어? 예전에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저 그 친구 특유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유독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남들처럼 내 인생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비싼 음식 한 끼도 내게는 사치였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평가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애들은 매달 용돈도 주고 집도 사주려 하는데 넌 애들이 그렇게밖에 안 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해준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자식이 해주는 것은 부족한 것처럼 여겨져야 할까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친구에게 나는 그저 자식한테 외면받은 사람, 희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그동안 친구라고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받으려 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위로가 아니라 비교와 무시만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이 관계 정말 끝내야겠다. 하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 다 들어주더니 요즘은 거리 두는 것 같아. 설마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거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구나.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러자 친구가 비꼬듯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이러다 진짜 늙어서 혼자 외롭게 살겠다. 아무리 그래도 돈 빌려달랬다고 친구를 끊어.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훅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내가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는 필요해. 하지만 너 같은 친구라면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40년 된 친구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속 시원하겠다. 그런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끊었다고 해서 제 주변이 텅 빈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안부를 물어오는 지인들도 있었고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을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챙겼어도 이제는 오래된 인연들이 더 깊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들, 서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아이들도 다 자랐고 더 이상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외로울까? 정말 힘든 순간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변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연락을 했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불편한 감정을 참고서라도 인연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나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쩌겠어.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예전에 동네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사람은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동네 소식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화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짜 세월이 참 빠르죠? 예전엔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혼자 여유롭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눈 게 얼마만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억지로 맞장구 칠 필요 없는 순간. 그런데요, 요즘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곁에 남아 있더라고요. 서로가 편안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 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결국 남을 위한 노력이었지 나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관계,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 내 이야기가 쉽게 퍼지는 관계. 이제는 그런 인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괜히 기운이 빠지고 괜한 후회가 남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저런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까? 왜 나는 저런 말에 휘둘릴까? 하지만 편안한 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피곤하지 않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남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이런 사람들만 남기기로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이제야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그동안 미뤄둔 진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신경 쓰고 불편한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돌봤을까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당당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된다.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면서도 내가 벌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노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노후를 자유롭게 살고 반대로 금전적으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립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작은 용돈벌이라도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달간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니 예상보다 불필요한 소비가 많았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정기 결제 서비스, 별 생각 없이 유지하던 보험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과 취미 활동을 위해 등록한 비싼 강습비,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사둔 생활용품까지. 이런 소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한 달 고정 지출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기 결제 서비스와 불필요한 보험료는 노후 가계 관리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것 같아 가입한 보험이 많았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도 꽤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니 매달 몇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와 운동 루틴을 찾아 굳이 비싼 회원권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수익을 만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만들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해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책장에 쌓여있던 책, 한두 번 쓰고 방치된 주방 가전, 사용하지 않는 소형 가구와 생활용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누가 살까 싶었지만 생각보다 필요한 사람이 많았고 물건을 올리는 즉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정리하니 집도 훨씬 깔끔해졌고 예상 외의 수익도 생겼습니다. 또한 소소한 부업을 찾기 위해 관심 있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에 틈틈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재주를 살려 뜨개질, 공예품, 수제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생활비의 일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와 연금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연금과 투자입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돈을 아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나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몫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금과 재테크를 점검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결국 더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운동은 혼자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원 산책, 모임을 찾아 나섰습니다. 운동을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웠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꾸준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으니 운동도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습관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하루 세 끼를 정성스럽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대신 제철 과일과 견과류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파야 병원을 찾았지만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고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몸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다면 결국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배우거나,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손끝에서 글씨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 순간을 즐기다 보니 이 시간이 정말 내 것 같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찍으며 일상의 순간을 기록했고, 어떤 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취미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았던 시간이 취미를 통해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취미를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 가지라도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건강한 몸, 그리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저는 제 방식대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결국 외로운 거야.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혼자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고 상처받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 보세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기, 경제적, 건강한 자립을 이루기, 나를 위한 취미와 즐거움을 찾기.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노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